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출점을 놓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상권 보호, 이른바 상생 방안을 내놓고서야 점포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지역상권 출점을 무조건 틀어막는 것이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원마루 시장입니다. 1km쯤 떨어진 강서지구의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 입점이 허가됐습니다. 사실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원마루 시장에 미치는 상권 침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에 따라 해당 상인들의 동의와 법적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주어질 상생 방안은 발전기금 6천만 원 등 금전적, 물질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이 발전기금 등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서서 허용을 하는 이런 사태를 그냥 두면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위기의식을 저희도 느껴서 그런 잘못된, 전통시장의 잘못된 행동은 저희가 먼저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당시 금전적 지원이 있다는 것이 공개됐고 그 밖에 다양한 상생 방안이 제시되면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7년 청주 그랜드프라자 복합 쇼핑몰도 인근 내덕 자연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장기 지원을 약속하면서 입점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것도 상생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사항들도 상생을 해요. 그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경실련 측은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출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통상권의 보호를 부르짖는 사이 이미 세종, 코스트코 등 타 지역 대형 유통시설로 충북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역상권 출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전통상권을 보호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지 지역 주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CJB는 괴산에서 발생한 의문의 자살 사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취재 결과 자살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정황 증거 2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괴산 지인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홍윤표 씨. 당시 홍 씨의 휴대전화엔 사망 추정 시점부터 발견 직전까지 통화와 문자 내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 기록엔 통화와 문자, 음성 메시지까지 모두 17건의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서울의 한 데이터 복구업체에선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누군가 영구적으로 삭제했다는 겁니다. 사망 추정일의 행적도 큰 의문입니다. 취재 결과 홍 씨는 사망 추정일인 5월 10일 대구의 지인을 만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씨는 이날 오전 지인에게 대구로 가겠다는 문자를 발송했고 점심 무렵엔 또 다른 지인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그날 대구를 가신다더라고, 대구. 이어 저녁 무렵엔 대구역으로 마중 나오라며 직접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경찰 주장대로라면 이후에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6시쯤 넘어선가. 그랬더니 9시쯤 아마 동대구에 도착할 거다. 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전화로? 네. 영구 삭제된 휴대전화 기록과 의문의 행적. 하지만 경찰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도 그해 8월 의문점이 없다며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수억 원대의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최근 신 씨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과 명단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씨 부부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출석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가 지난해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심정지 환자 971명 가운데 7.8%인 76명이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전문 구급차 확대나 다중 출동체계 구축 등으로 해마다 구급활동 성과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 이맘때면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육점은 물론 떡집까지 양심불량 가게들이 적발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직원들이 한 정육점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우족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고 진열대에 놓인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축산물 이력 번호는 확인조차 안 됩니다. 설 명절에 많이 찾는 떡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게 입구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쌀로만 만들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 직원들이 안쪽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자 중국산 쌀이 섞인 제품들이 나옵니다. 판매하시는 거는 어쨌거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잖아요. 이건 잘못 표시하신 거예요. 양곡 도정 날짜를 기입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의 경우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께서 믿고 안심하고 구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전까지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상기온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예년보다 조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설 명절 꽃단장을 한 선물용 사과가 출시됐습니다. 선별기를 쉴 새 없이 돌려 생산량을 평소의 3배인 50톤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설 명절 제수용으로 쓰이는 대과의 경우 이번 주말부터 본격 출하가 시작됩니다. 작황 부진으로 310g 이상의 대과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자 다양한 세트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단계 세척을 거쳐 밀봉을 한 더 안심 사과를 내놨고 충주 사과와 천안배를 결합한 명품 과일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포들의 명절을 겨냥한 5kg 프레샤인 신상품도 첫 수출길에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작황이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과 비중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명절 때는 중가를 선물용 세트로 개발해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은 다소 올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월 상순 부사 10kg 가격은 31,907원으로 2, 3주 만에 평균 14% 올랐습니다. 산지 농민들은 자칫 명절 대목 가격 급등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농협이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시설이 청년 농부들의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청촌 공간이라고 명명됐는데 전국 1호점이 청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시 미원면에서 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윤복은, 정은혜 부부. 사과와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오프라인 매장이 절실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주시 강내면의 폐장한 하나로마트가 청년 농민들의 창업 공간, 이른바 청촌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사과 가공품을 파는 윤복은 씨를 비롯해 유기농 주스와 전통 장류, 반려동물 간식 등을 파는 6명의 청년 농민 사장이 입점했습니다. 판매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좋은 공간 안에서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되게 좀 많은 도움이 되죠. 토종콩 농사를 지어 장을 담그는 최공희 씨는
발효 음식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체험 공간이 상당히 필요했었는데 농림부랑 농협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앞으로 체험 활동도 진행할 거예요. 청촌 공간은 농협 유휴시설을 청년 농민들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농협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합니다. 강내 농협은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 지역구인 전남 영광농협을 누르고 전국 1호점이 됐습니다. 와서 느낀 점은 역시 될 곳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청년 농민들의 희망 제작소가 될 청촌 공간은 올해 전국적으로 20개 정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명소로 자리 잡은 보훈군이 드론 산업 선점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에 10곳이 있는 드론 실기 시험장이 개설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드론 신제품 테스트장도 문을 엽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한국교통공단 소속 평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론이 떠오릅니다. 제자리에서 5초간 멈추고 360도 돌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갔다가 지정 장소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무게 12kg 이상 드론의 조종 자격증 실기 시험장이 보훈에 전국 10번째로 개설됐습니다. 실생활에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전문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도 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도 지금 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폭넓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는 60억 원이 투입된 드론 신제품 테스트장도 문을 엽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사내면 신정리 28.3제곱킬로미터를 드론 비행 공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1회 전국 드론 레이싱 대회를 열고 드론 아카데미도 개원하는 등 드론의 붐 조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드론 산업의 신성장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드론 실기 시험과 성능 테스트장을 보유하게 된 보훈군. 4차 산업의 한 축인 드론 산업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38개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6억 원 늘어난 102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마케팅 46억 4천만 원, 수출 기업화 16억 9천만 원, 농식품 수출 38억 9천만 원 등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중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5만 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60% 이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25만 5천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기숙사 증축 완공식이 진천군 덕산면 충북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6년 9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공간 부족으로 연간 만여 명에 달하는 교육생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청주를 시작으로 총 5번에 걸쳐 실시됩니다. 올해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투입될 예산은 지난해보다 1,616억 원 증액된 5,370억 원으로 주차장 건립과 시설 현대화 등 생활형 SOC 확충에 집중 투입됩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하는 한편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전통시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장화 신은 고양이 공연이 오전 10시 15분과 11시 20분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마련한 내 안의 골다공증 무료 강좌가 오후 4시 30분 복명동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있습니다. 영동에서는 영동군 풍물단 연합회장 2취임식이 오후 2시 영동문화원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6도, 보은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5도, 충주 4도 등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